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 안쪽에 재활용 소재로 사용한 수납함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여기다 항상 책을 두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작년에 출시가 됐던 차량들 되게 많았었죠. 저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차량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제네시스 신형 G90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다양한 차들이 출시가 되지만 이제 이 G9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끝판왕이잖아요. 제 이제 가장 최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제네시스에서는 이제 이 G90을 기점으로 또 전환점이 사실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G90을 보면은 모든 기술력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뭐 MLA 헤드램프, 그리고 이제 크램쉘 후드, 버추얼 베뉴 오디오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자동문, 그 다음에 에어서스, 후륜 조향 등 제네시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술력이 이번 G9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출시하는 모델들에게 조금씩 이제 나눠줄 거예요. 보통 플래그십 세단들이 출시가 되면은 그 브랜드의 기술력을 모두 이제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 이런 기술들도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이제 나머지 기술도 이제 하나씩 이제 밑에 모델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G90을 보면은 추후에 출시하는 새로운 제네시스 모델들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어머님께 이제 S클래스를 선물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서도 플래그십 세단을 이제 구매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S클래스를 살까 G90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야 S클래스 사, S클래스 사면 감가도 없고 완성도도 높기 때문에 G90보다는 S클래스가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달라요. 실제로 제가 좀 친한 동생이 이번에 이 G90을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타려고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G90을 추천했는지 좀 알아요? 혹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심플한 거, 뭐 가성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장 큰 이유 때문에 이 G90을 추천해 줬거든요. 감가? 그래 맞아. 옛날에는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S클래스 뭐 불패시나 뭐 감가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S클래스가 진짜 졸라게 판매됐거든요. 진짜로 S580 사면은 감가 안 된다 해가지고 씨발 샀는데 아우 승질나. 근데 이 G90도 원래 이제 감가가 엄청난 차 중에 하나인데요. 왜 제가 이 추천해 줬냐면 얘가 사전 계약이 엄청나요. 계약 장난 아닙니다. 당장 계약을 해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를 정도로 엄청난 계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가 진짜 많아. 그래서 적당한 옵션들, 지금 우리가 준비한 거는 쇼파디 모델의 이제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풀옵션 가격이 한 1억 3천 정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G90을 왜 사야 되는지, G90의 매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죠. 일단 이 크레스트 그릴, 두 겹으로 겹쳐져 있는 이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 헤드램프가 쭉 이어진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제네시스 로고랑 굉장히 또 비슷하죠. 그리고 이 엠블럼 또한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기요세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명품 시계 들어가는 그 무늬 패턴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네시스 하면은 뭐가 또 아이덴티티죠? 두 줄 라인이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데요. 이번 신형 G90에도 두 줄 라인이 들어갑니다. 특히 저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MLA 헤드램프입니다. 굉장히 얇지 않나요? 보통 헤드램프라고 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의 커다란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요.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이 얇은 선 안에 얇은 헤드램프가 두 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행등, 사양등, 방향지시등이 다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웰컴 라이트가 또 있는데, 그냥 문을 이렇게 닫고 열면은 라이트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웰컴 라이트도 G90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웰컴 라이트라고 해봐야 한 가지 버전으로 그냥 딱 나오잖아요. 하지만 G90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모드로 웰컴 라이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노멀, 다이나믹, 내추럴, 이렇게 3가지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보면은 뭔가 좀 웅장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빵빵한 좌우 휀다가 운전자에게 뭔가 우람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거든요. 이 휀다가 굉장히 좀 빵빵해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보통 본넷과 휀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크램쉘 후드라 그래서 휀다와 보닛을 이어주는 하나의 패널로 쭉 커다랗게 이어서 통일감을 줬습니다. 본넷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크렘쉘 후드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은 이 알루미늄이에요. 소재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2m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알루미늄 판을 하나의 패널로 찍어서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일단 알루미늄 성질이 뜨겁다가 식을 때 이게 변형이 사실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오차 범위 없이 완성도 있게 만들려면 생각보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파팅 라인이 없어지면서 깔끔한 느낌도 들고 앞에서 이 G90을 바라보면은 웅장한 느낌이 이런 그 크렘쉘 후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본넷을 열었을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이 고무 몰딩 패킹이에요. 지금 S클래스와 우리가 이전에 비교했을 때도 이 고무 몰딩 같은 부분이 S클래스보다 G90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커버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소음 부분에서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본넷을 열었을 때 신형 G90과 비슷한 느낌을 받은 차가 딱 하나 있어요.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도 실제로 이렇게 커버로 덮여져 있고 이 고무 홀딩이 되게 두툼했어요. 신형 G90에는 이 앞쪽에도 있고 헤드램프 위쪽에도 있고 이 안쪽에도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 쪽에는 왜 있나 싶었더니만 이 지금 크렘쉘 후드를 닫으면 여기가 딱 걸리잖아요, 이 안쪽이. 그래서 소음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 같은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도 고무 몰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예전에도 많이 들어갔었죠. 시동을 거는 게 문을 닫고 홀드를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예를 들어 주차선이 폭이 이게 굉장히 좁은 주차장에서 타고 내릴 때 G90 같은 경우에는 문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좁아가지고 못 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놓고 차를 앞으로 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크렘쉘 후드가 들어가서 측면에 방향지시등, 그러니까 두 줄 라인의 방향지시등까지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투개처럼 이렇게 좀 덮여져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팝업식 손잡이로 되어 있고요. 롤스로이스처럼 문을 닫는 것도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 좋은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것도 이지 클로즈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이 문을 열 때 바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 모터가 있어서 제가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 0.1초 뒤에 문이 살짝 열리거든요. 근데 문을 여는 것도 그렇고 닫을 때도 그렇고 안쪽에 모터가 있어서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자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전되면 문 어떻게 여느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안쪽에 레버가 있어요. 그 레버 당기면은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형 G90의 옆에 라인을 보면은 우아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앞에는 웅장하고 측면 라인은 우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파라볼릭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선과 뒤에 선이 쭉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에는 유선형의 미를 살짝 강조를 했다면 측면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살짝 각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면부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크렘쉘 후드가 들어갔던 전면부 쪽 휀다 느낌은 웅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후면부의 뒤쪽 라인은 어떤가요? 파라볼릭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날렵한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대각선에서 봤을 때 이 G90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킥모션이라 그래가지고 키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발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트렁크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빠지고 세팅을 통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키를 가지고 그냥 뒤에 가까이 가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이제 골프백이나 좀 짐을 실을 때 필요하잖아요. 트렁크 공간이 독일 3사에 비해서 용량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하지만 실제 사용했을 때는 의외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는 부분이 좌우 입구 부분, 이 부분이 G90이 좀 넓어요. 그래서 골프백이라든지 보스턴백이라든지 이런 짐을 넣을 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안쪽까지 싹 다 마감을 해놓은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티가 납니다.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을 썼네요. 자, 그리고 웰컴 라이트가 전면부 뿐만이 아니라 후면부에도 이런 식으로
웰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두 줄 라인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전 G90과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 플래그십 세단들이나 플래그십 모델들 보면은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엄청 많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고 거기서 그냥 좀 더 예뻐지거나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G90의 뒤태도 굉장히 화려해지고 젊어졌다고 해도 이전의 G90의 그 두 줄 라인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형 G90에는 두 가지 매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주행 스타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쇼퍼 드리븐이 있고 오너 드리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팅에 따라서 운전자 위주의 세팅, 그리고 뒷좌석에 타는 상석을 위한 세팅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운전기사분이 있어서 뒤쪽에 타는 그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위주로 세팅을 바꾸고, 반대로 평소 주말이나 가족들과 함께 뭐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운전석에 맞게 오너 드리븐 세팅도 가능합니다. 실제 모드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뒷좌석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 이제 회장님 모드라고 할 수 있죠. 요 보면 시트를 레스트 모드를 하게 되면 조수석이 앞으로 쭉 넘어가고 발판이랑 이 시트 자체가 뒤로 젖혀져 가지고 편안히 쉴 수 있게 세팅이 바뀝니다. 솔직히 그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제가 이 2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휴식 공간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 시국인 만큼 향균, 살균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향균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소재들이 다 향균이 기본으로 되는 그 소재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이 닿는 부분이 다 이제 향균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제 보통 젖은 뭐 손수건이라든지 장갑, 골프 장갑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 뒷좌석 암레스트 이 안쪽에 UVC 살균이 가능한 그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젖은 손수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골프 장갑 같은 거를 이 안쪽에 넣어두면 살균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죽 옵션이 만약에 추가가 되잖아요. 뭐 나파 가죽 옵션이 들어가면 그 향균 패키지가 들어간 그 가죽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 시트에는 향균 패키지가 들어간 소재의 가죽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시스 최초로 무브 큐레이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마사지 시트, 썬블라인즈, 그리고 이제 향, 노래, 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가지고 탑승자에게 조금 더 편한 그런 휴식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90이 진짜 매력 포인트는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거든요. 외부와 단전된 실내가 되게 편안한 그 휴식 공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실내에서는 그런 뭐가 시끄럽다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이 무브 큐레이터를 딱 사용을 하면 이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모드에 따라서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좋은 차는 이유가 있네, 그지? 마사지 시트도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쇼퍼 드리븐의 만약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운전해주는 기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하는 그 시간을 탑승하는 뭐 대표님이라든지 사장님들이 조금 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뒷좌석에 많이 안 타는 분들은 이런 기능이 들어가도 뭐가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분들이라든지 바쁘신 분들은 이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마저도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하는 시간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G90이 꾸며져 있다고 봐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G90에는 세계 최초로 버추얼 베뉴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보스턴 심포니홀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듣는 것처럼 간단하게 기존의 스피커가 15개인데 뱅 앤 올루슨 오디오 패키지를 집어넣으면 23개까지 스피커가 늘어나고요. 3D 느낌으로 이 실내에서 듣는 그 오디오의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제네시스는 거의 다 옵션이에요. 이 듀얼 모니터도 옵션이고, 이 VIP 시트도 옵션이고, 이지 클로즈, 이 집 자동문도 사실 옵션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90에 가장 추천하는 옵션이 뱅 앤 올루슨 패키지입니다.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찌 보면 좀 부담될 수 있지만, 제가 많은 차들을 타봤잖아요. 뭐 벤츠, 롤스로이스, 아우디, BMW 다양한 차들을 타봤는데 그 중에서 오디오가 가장 좋은 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벤츠 S클래스였어요. 정말 소리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S클래스보다도 버추얼 베뉴가 들어간 G90이 훨씬 더 음질이 좋습니다.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이동 시간이 긴 그런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이 뱅 앤 올루슨
버추얼 베뉴 시스템이 들어간 뱅앤올루슨 패키지는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마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액 대비 만족도는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쪽에 또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들을 누를 때 조작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전에도 고급스러웠지만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버튼의 그런 조작감도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버튼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대충 만들어서 껴놨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터치를 통해서 감도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어떤 세팅을 해야 이 버튼을 조작했을 때 탑승하는 탑승자가 만족을 할까. 그리고 차 성향에 따라서 이 버튼들의 터치 그 강도, 느낌, 조작감도 완전 다 다르거든요. 좀 더 와일드한 차, 스포티한 차, 그 다음에 럭셔리한 차, 이 버튼들의 느낌이 다 다른데 이 G90의 버튼들의 이런 조작감도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 공간도 또 중요하죠. 이 안쪽에는 살균이 가능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G90 같은 이런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을 타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 안쪽에 재활용 소재로 사용한 수납함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여기다 항상 책을 두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 거울, 제가 이 거울은 또 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높으신 분들 외모를 치장해야 되니까. 그죠? 내리기 전에 품위 유지. 밝기 조절이 또 돼요. 실내등이 밝기를 좀 세단기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높게, 그 다음에 좀 중간, 낮게, 은은하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색상조차도 완전 하얗게, 주황색, 브라운톤 이런 식으로 색상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요즘에 또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죠. 실내를 좀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신형 G90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이 일반적인 차들과 살짝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뭐냐면 이전에 나왔던 차들의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도어 안쪽에 불빛을 직접적으로 쏴주는, 그러니까 딱 봐도 좀 더 화려하고 눈에 쏙 들어오는 느낌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다면 G90 같은 경우에는 간접 조명, 간접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이 안쪽이나 이 밑에 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 벽면에 비쳐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래서 간접 조명처럼 은은하게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이 조금 나옵니다.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느낌이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내 디자인의 전체적인 느낌은 살짝 그 GV60과도 비슷하고요. 저는 G90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놀라웠던 부분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에요. 이전에 공개됐었던 뭐 G80, GV80 스티어링질, 그러니까 핸들 디자인도 나쁘진 않았는데 좀 올드한 느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혹은 좀 뭔가 좀 무난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신형 G90의 이 핸들 디자인 솔직히 어떠세요? 이쁘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 출시됐던 이 플래그십 세단들 핸들 중에 가장 예쁜 핸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G90 핸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안쪽에 보통 물건들 많이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게 이 시트와 암레스트 사이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쪽에 커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빠지는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커버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되게 좋지 않아요? 예, 외제차나 수입차들도 이게 들어가 있긴 하는데 이 안쪽으로 뭐 핸드폰이 빠지면 시트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빼기 힘들어요. 막 어렵고.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반영을 해서 안쪽에 커버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문을 열고 닫는 게 이 앞쪽에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문을 닫는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있나 생각이 들 텐데요.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 문을 닫는 것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G 매트릭스 패턴이라고 있어요. 앞에 이제 이중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크레스트 그리드 있잖아요. 그 느낌을 구현해서 한국개미 G 매트릭스 패턴이 안쪽에 옵션으로 또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 느낌도 실제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전체적인 이 G90의 실내 디자인은 되게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플래그십 세단들이나 플래그십 모델들 실내를 보면 버튼들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버튼을 좀 간결하게 좀 없애고 깔끔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G90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좀 이 공조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기어는 여기 중앙에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이 다 큼직큼직하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자율주행을 키면 주행하다가 이제 핸들 잡으라고 막 경고등을 띄우잖아요. 분명히 난 핸들 잡고 있는데 핸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등을 띄울 때는 도대체 이게 왜 뜨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아무것도 이제 조작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인식을 핸들을 안 잡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G90에는 이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핸들만 잡고 있으면 그런 불필요한 경고등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G90에는 자율주행 레벨 3 인증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핸들을 안 잡아도 되는 인증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추후에 만약에 인증 3 레벨이 들어가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3의 그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주행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카나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재미를 줘야 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얼마나 운전에 대한 그런 재미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들을 얼마나 잘 전달해 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SUV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좀 쉽게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차들마다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플래그십 세단은 어떤 포인트를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한 답인데, 편안한 승차감은 기본이고 외부와의 그냥 완전 단절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실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용한 실내를 딱 보면 뭐가 있냐면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줘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운전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운전을 하면서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이 들지 않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플래그십 세단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안 믿길 수도 있지만 G90은 운동 성능 또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야, 이 차가 스포츠카도 아닌데 그런 좀 파워풀한 운동 성능이 필요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항상 달리진 않겠죠. 필요할 때, 혹은 고속 주행 시, 혹은 이제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속도를 낼 때나, 그럴 때 달리고 싶은데 그런 반응이 안 나와가지고 답답하거나 그러면 아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픈카 얘기를 하죠. 이제 오픈 탑이 열리는데 항상 탑을 열고 다니진 않거든요. 하지만 열 수 있는데 안 여는 것과 애초에 못 여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G90이 V6 3.5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380마력이거든요. 모드를 바꾸게 되면 스포츠 모드에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시트도 허리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 악셀을 밟았을 때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파워풀한 주행 성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느낌은 악셀도 묵직해지고 핸들의 무게감 역시도 이전 컴포트 모드와 달리 상당히 묵직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런 좀 스포티한 주행은 오노 드리븐 성향을 가진 차들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G90은 아까 제가 출발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오너 드리븐 성향이랑 쇼퍼 드리븐 성향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운전했을 때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90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후륜 조향도 들어가잖아요. 최소 이제 4도 각도로 틀어지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 이렇게 좋냐면 일단 회전 반경이 확 줄어요. G90이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전 반경이 G80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유턴하고 골목길에 들어갈 때나 이제 T자 주차할 때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도 또 중요하죠. 플래그십 세단들 차를 타다 보면은 악셀 반응이나 이제 브레이크 반응이 좀 부드럽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좀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팅의 차이입니다. 보통 플래그십 세단들은 이제 막 즉각적으로 악셀 밟았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가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바로바로 쓰면은 그 느낌 자체가 약간 운전의 피로감도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없애기 위해 반응을 좀 굼뜨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모드나 운전 모드를 쇼포 드리븐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포츠 모드나 일반 모드를 두면 조금 즉각적인, 그러니까 오너 드리븐 성향의 즉각적인 반응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와 악셀 반응이 되는데요. 쇼포 드리븐 모드를 하게 되면 진짜 플래그십 세단의 그런 우아하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악셀, 브레이크 반응을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랑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이게 언제 좋냐면 앞에
레이더 센서로 노면을 읽어가지고 타의 그 세팅을 부드럽게 하거나 좀 탄탄하게 하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주거든요.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돼요. 이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S클래스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S클래스에는 레이더 센서만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레이더 센서가 정교해도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G90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공사 중이라든지 아니면 방지턱이라든지 노면이 안 좋은 곳을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지턱이 있는 그런 구간에는 방지턱 진입 전에 차체 높이를 10mm, 약 1cm 정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칭 형상이라 그래가지고 방지턱을 지났을 때 꿀렁꿀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트 탈 때 물보라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이제 잔잔하게 요동치잖아요. 그 느낌이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지턱을 지났을 때 밑에를 하부를 이 세팅을 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지턱이나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을 지나가도 그런 느낌을 이제 일반 독일 3사 차량들 비해서 좀 억제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독일 3사랑 비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과연 독일 3사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면 도심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승차감적인 부분은 G90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뭐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G90이 부드럽고요. 하지만 잔 진동을 잡아주는 이런 미세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S클래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중후반, 그러니까 중고속, 좀 더 속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 독일 3사 차들이 G90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실내 도심에서 타는 거는 G90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고속도로나 속도가 좀 높은 그런 주행에서는 S클래스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너 드리븐을 한번 느껴봤다면 쇼퍼 드리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좀 모드를 한번 바꿔야 돼요. 설정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브레이크 모드에 들어가면 이 쇼퍼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쇼퍼 모드를 바꿔주고, 이 커스텀도 뒷좌석에 편안한 승차감에 최적화된 이 모드로 바꾸고 한번 뒷좌석에 서서 쇼퍼 드리븐 모드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자, 뒷좌석에서 한번 쇼퍼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너 드리븐 모드에서 주행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을 또 줍니다. 이 쇼퍼 모드를 하면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직접 운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브레이크 반응이라든지 악셀 반응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혹은 0.1초, 뭐 0.5초 이렇게 느리게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뒷좌석에 타면 생각보다 체감이 커요. 승차감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억제해 주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팍팍팍 쓰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게 자칫 잘못 느끼면 좀 밀린다라는 느낌이 또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일반 오너 드리븐 모드보다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뒷좌석에만 탔을 때 느낌은 S클래스 뒷자리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세대 G90, 뭐 에쿠스, 요거는 좀 아쉬웠거든요, 뒷좌석. 이번 G90은 좋네요, 진짜. 지금 우리가 이제 노래는 껐는데 여기 아까 저기 무드 큐레이터 키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하겠냐. 그냥 이동하는 게 그냥 휴식 시간이지. 나도 이런 거 하나 타고 다니고 싶은데 우린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인원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군침 흘릴만 하다, 그지? 자,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네시스에서 모든 기술력이 이제 들어간, 뭐 제네시스뿐만이 아니라 현대 포함이죠. 모든 기술력이 들어간 차다 보니까 확실히 좋네요. 이전에는 이제 감가적인 부분 때문에 아쉽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요즘에는 이 G90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감가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아쉬움이 없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독일 3사 차들과 이렇게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기대치 자체가 높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하지만 G80 이후에 비교를 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을 충족해주는, 혹은 이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 G90 그리고 그 이전 에쿠스, 뭐 EQ900 시절에는 솔직히 비교하기 많이 부끄러웠어요. 혹은 좀 아쉬운, 기대치가 많이 낮았는데요. 이번 신형 G90 같은 경우에는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어설프게 옵션이 빠진
독일 3사를 살 바엔 옵션이 많이 들어간, 나름 가성비와 성능도 많이 좋아진 G90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